카카오가 교통부문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서 카풀 산업에 진출하면서 택시업계와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했던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갈등은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카카오의 카풀 사업이 진출하려는 시도는 예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요즘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카풀 시장에 진출하려는 카카오의 시도를 두고 택시업계의 마찰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하반기 내에 카풀 서비스에 진출하려고 했었는데요. 최근 카풀 업계가 아예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나서면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여러 번 진출 시기를 늦춘 카카오가 추석을 전후로 위기를 좀 무릅쓰더라도 카풀 차량과 기사를 모집하겠다는 예측이 나온 바 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이번에도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일정을 미루는 모양새입니다. 직접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석 전후로 사전기사 모집을 한다는 업계의 소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정이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드리기 되게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카카오가 모빌리티 사업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풀 사업은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 163억 원과 순손실 101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유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택시업계에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고 있는 가장 뚜렷한 이유는 뭘까요? 네, 예를 들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택시를 운전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생존권을 침해됐다라는 이유입니다. 택시업계는 최근 카풀 활성화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카풀 시장의 진출을 강행하게 된다면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네,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카풀에 반대하면서 지난달 말에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렸는데요.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택시 4개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 대처하기로 결의를 했었고요. 우선 그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금 카풀을 빙자해서 어쩌면 이게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지금 하자는 건데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그 여객법 81조 유상운송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저희는 일단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고요. 네, 택시업계는 9월에 국회에서 개정 예정인 여객자동차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10월 중에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사실 이런 갈등을 좀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율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우리가 공유 차량 서비스는 또 세계적인 트렌드다 보니까 이걸 안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생업인 택시기사분들의 소득을 또 등한시하기도 그렇고요. 이걸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서는 안 내놓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정부 측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지금 업계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열심히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4일과 5일에는 4차 산업혁명위의 주최로 교통서비스 혁신 방안에 대한 해커톤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카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여기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반쪽짜리 행사에 그쳤는데요. 이후에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는 아직 예정돼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차라리 시험 서비스를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 이게 업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본 다음에 이 수위를 결정하자 이런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카풀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미래 그 차량 공유 서비스의 한 축으로서 또 자율주행차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면서요? 네, 지금 카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는요, 지금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 미래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핵심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차량을 사서 직접 운전해서 가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자율주행차를 부른 다음에 그 위치에 도착해서 내리는 식으로 차량 문화가 변화할 거라는 예측 때문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여기에서 손님을 차량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들은 자체적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GM의 메이븐, BMW의 드라이브 나우, 벤츠의 카투고가 대표적인데요. 기존의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 등에 대한 투자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지난해 차량 공유 서비스 스타트업인 럭시에 50억 원을 투자했었는데요. 1년도 안 돼서 럭시 지분 전량을 카카오에 매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현대차가 차량 공유 서비스를 포기한 이유는 택시업계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현대차는 결국에 한국에서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포기하고 말레이시아의 차량 공유 서비스인 그랩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버나 각종 해외 플랫폼이 한국에 들어오는 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 이뤄질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시각인데요. 이제 국내 토종 플랫폼이 기술 기반을 닦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해외 자본의 속수무책일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는 택시업계의 목소리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요. 카카오가 과연 카풀 서비스를 시작으로 차량 공유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냉정한 이야기지만 미래 성장 동력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현재 국민의 생존권을 선택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좀 묘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장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